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를 알려드리는 엄태범티우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 주제는요, 바람둥이 관상 꼭 찍어드립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관상가가 한 사람의 관상을 보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3초면요 한 사람의 관상을 봅니다. 우리가 소개팅이나 번개팅, 좀 나이 드신 분은 아마 결혼하기 전에 아마 선을 봤을 겁니다. 선을 보기 위해서 또는 번개팅이나 소개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카페나 음식점에서 상대방을 기다렸던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마음이 굉장히 두근두근하고 설레이죠. 그런데요, 저 앞에서 누군가 문 열고 들어옵니다. 예감이라는 게 있죠. 그때 우리의 순간적으로 예스나 노가 결정돼요. 한 사람의 관상을 보는데 3초면 끝납니다. 그 사람의 첫 이미지를 바꾸려면요, 우리는 60번 이상을 만나야지만 그 사람의 첫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멋진 배우자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요, 예기치 못한 복병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건 배우자의 바람기입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의 바람기를 구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관상법에서 얘기하는 바람둥이 감별법 중 몇 가지만 캐치하시면요, 바람기 때문에 속속을 일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바람둥이 관상 꼭 찍어드립니다. 잘 들으시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면에요, 1번에서 10번까지 바람둥이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5번이나 10번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몇 번이 바람둥이 눈과 눈썹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9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람 피우는 사람은 첫째, 눈초리에 잔주름이 많습니다. 관상학에서요, 눈꼬리 부위를 고개의 꼬리를 닮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미라 합니다. 어미는 성욕 생성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눈초리를 통해서 성욕을 보거나요, 부부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관상학에요, 어미일문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꼬리의 주름의 수는 처의 수레와 비례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눈꼬리에 주름이 1개 있으면 1명의 처가 있고, 2개 있으면 2명의 처가 있고, 3개 있으면 3명의 처가 있다습니다. 그리고요, 눈초리에 우물정자 모양으로 흉터가 있거나 탁한 색을 보이는 사람은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과격한 성격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눈초리 부위가 검은색을 띠거나 난잡한 주름이 있으면요, 부부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해서 바람을 피우는 사람을 보면요, 눈초리 부분에 난잡한 잔주름이 많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요, 자세히 뜯어보면 보통은 눈웃음을 잘 웃는 사람 중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50세가 넘어가면요, 자연스럽게 깊은 주름 1개 내지 2개의 주름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눈꼬리에 이런 난잡한 주름이 많다면 평생 같이 살 배우자로서 곤란하게 됩니다. 눈초리 부분은요, 깨끗하고 윤기가 흐르면서 주름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로서 알콩달콩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눈썹이 있습니다. 바람둥이 눈썹은 어떤 형태를 가진 눈썹일까요? 1번은요, 섬세하고 가느다란 눈썹이고요, 2번은 수검댕이 같은 눈썹입니다. 1번이 바람을 잘 피우는 눈썹일까요? 2번이 바람을 잘 피우는 눈썹일까요? 눈썹이 섬세하면요, 마음도 섬세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바람을 필 확률이 높은 사람은 바로 짙은 눈썹보다는 수양보들처럼
섬세하고 부드러운 눈썹을 가진 사람이 바람피우입니다. 이런 눈썹을 가진 사람은요, 섬세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세심하게 신경 써줍니다. 반면 눈썹이 짙은 사람은요, 선이 굵고 다정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성이 잘 안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 배우자가, 내 남편이 눈썹이 짙고 수금덩이 같다, 그럼 여러분들 바람 피울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남성의 속눈썹이 길면요, 한 여성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여성을 상대로 바람을 피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 문 남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기녀들, 기생들 중에 수양버들과 같은 눈썹이 많았다는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사람은요, 애교살이 지나치게 튀어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눈 밑에 있는 애교살은요, 관상학에서 누에가 누워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전문용어로 와잠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애교살이 지나치게 튀어나온 사람은요, 외로움이 약해서 주위의 이성에게 기대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어려울 때 조금만 관심을 길어줘도 쉽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교살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성을 사귈 때 좀 더 마음을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보삼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걸음걸이는요, 나이에 맞게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적당히 걸어야 됩니다. 여성이 한 걸음을 걷는데 엉덩이가 3번 움직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일보삼요라고 합니다. 여성이 이렇게 걸으면요, 생각이 깊지 못하고 경솔해서 이성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가정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남성의 걸음걸이가 작보라 그래서 참새가 걷듯이 깡총깡총 뛰듯이 걸어가면 마찬가지로 생각이 경솔하고 판단력이 부족해서 이성의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걸음걸이는요, 자기 나이에 맞게 걷는 게 좋습니다. 특히 50이 넘으면요, 아무리 바빠도 황소가 걷듯이 뚜벅뚜벅 무게 있게 걷는 게 최고의 걸음으로 봅니다. 바람기 있는 사람의 관상을 종합하면요,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눈초리에 잔주름이 많은 사람. 둘째, 눈썹이 섬세해서 마치 수양버들과 같은 사람. 셋째, 눈밑 애교살이 지나치게 튀어나와 있는 사람. 끝으로 걸음걸이가 한 번 걷는데 엉덩이가 3번 흔들 정도로 심하게 요동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람 피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DNA 속에는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람기라는 DNA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바람기를 억누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일부 내용에 혹 해당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강한 이성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그래야지만 바람기를 잠재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